안녕하십니까? 출사표의 성장인문학 토요편지입니다. 성장인문학 토요편지는 매주 토요일 CEO들과 소통하는 인문학 아티스트 둔재 박영희님의 성장 이야기입니다. 18년 동안 매주 계속된 은근과 끈기의 토요편지는 이제 948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6년 7월쯤의 토요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06년 7월쯤의) 토요편지 제115호. 행복한 기억의 6월은 참으로 더디 오더니 어느덧 청포도 무르익는 7월의 첫날 이른 새벽부터 비가 내립니다. 업사이드 길을 들었던 심판의 침묵을 독일에 두고 태극전사들은 장마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전설이 되어버린 지금은 바야흐로 성하지절. 시간은 화살같이 빠르게 반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출판부가 10억 단어 분량 영문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명사가 시간, 타임이었으며 사람, 펄스는 2위였다고 합니다. 한편 고려대 연구팀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이 가장 자주 쓰는 명사는 사람과 때였다고 합니다. 속도와의 전쟁, 스피드 시대에 살면서 시간이 더디 가던 때에 마음으로 얻었던 것들을 더 이상 얻을 수 없습니다. 속도의 강박감 때문에 모두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귀중함을 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이는 모든 것을 아래로 평면으로 낮추며 뭔가 자꾸 잃어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실로 화살처럼 빠르게 반년이 지나고 어느덧 1년의 전환점이랄 수 있는 7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영어에서 전환점이라고 할 때 크라이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크라이시스는 운명의 중대한 기로라는 뜻도 있습니다. 위기와 고비라는 뜻도 있고요. 또한 전환점을 터닝 포인트라고도 합니다. 내비게이션으로 모든 길을 찾아가는 시대이지만 위기와 고비에서 내비게이션은 전환점을 맞이한 우리를 어떻게 안내할 것인지, 만약 내비게이션이 지시하는 대로 길을 간다면 인생은 내비게이션의 몫이지 자신의 몫이 아닐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점을 맞이한 지금 확실한 자신만의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환점이라고 생각될 때 흔히 분수령이라는 말을 하죠. 분수령은 강물이 나뉘는 경계선이 되는 고개 또는 산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흐르다가 큰 산이 앞을 막아서면 산기슭을 끼고 돌아 나갑니다. 강물은 결코 산을 넘지 못하는 법입니다. 분수령을 만나면 물길은 새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분수령은 이전과 단절되는 새로운 출발의 의미로 인용되기도 합니다. 4강 신화를 남긴 2002년 6월 한일 월드컵은 축구 역사의 한 분수령이다. 광주 민주화 항쟁은 민주주의 역사의 한 분수령이다. 외환 위기는 우리 경제의 한 분수령이다. 개인이나 국가는 도약의 순간마다 한 번은 분수령을 만나게 됩니다. 나이 40이 넘으면 인생의 결정적인 크고 작은 분수령을 만나게 되는 법입니다. 분수령으로 접어들 때에 초심을 잃거나 준비를 소홀히 하여 실패한 사람이 많습니다. 년 42견 5원 기종야이. 나이 40이 되어서도 남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은 끝장이 난 것이다. 공자의 말씀대로 그 사람은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현재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내게 남겨진 시간은 기대하지 않은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살라. 자공왈 군자 이 시중 군자는 때를 잘 안다고 하였으며 맹자께서도 군자 이천 시지 군자는 때를 알아야 한다. 이는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지녀야 하는 가장 큰 덕목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찌 나라뿐이겠습니까? 삼보일배 뒤를 돌아보고 주위를 돌아보고 앞을 바라보며 분수령을 지나는 지금은 그때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강력한 터닝 포인트의 시발점이 되는 분수령을 지나는 의미인 것입니다. (2006년 7월) CEO 토요 편지 제116호 대포동 미사일 발사에 놀란 개구리들이 벼 이상 무르익는 문원에서 한껏 볼륨을 높일 때 고향집 처마에 보름달이 걸립니다. 맹인들이 앞길을 열듯 타초경사 하며 짙게 우거진 풀밭을 헤치며 뱀을 쫓는 것을 뜻합니다. 풀을 베고 농사일을 돕던 어린 시절이 그립습니다. 만올의 고향을 생각하면 외로움이 목까지 차오르는 법. 달이 지면 외로움도 함께 사라지겠지만 감자들의 씨알이 둥글게 커가는 것을 상상하며 그 외로움을 핑계 삼아 오늘도 토요 편지를 쓰면서 존경하는 CEO 여러분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일이 감자 씨알처럼 굵게 커가기를 기원합니다. 메이저급 신문사에서 지난 월요일 한국의 고민과 활로라는 제목으로 특별 대담을 특집으로 내보낸 바 있습니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의 주장은 이 시대의 화두로서 공감하므로 일부 인용합니다. 현 정부는 마음만 급하고 현실 파악이 안 된 것 같다. 현실을 알아도 분석할 능력이 없는 아마추어들이 정책을 한다. 오늘은 이 생각하고 내일은 저 생각하는 것 같다. 잘된 정책이라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더라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일관성이 없다. 부동산 정책은 1%의 투기꾼을 잡으려고 99%의 선량한 사람을 괴롭히는 정책이다.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는 역사는 없다. 안타깝다.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화가 납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상에서도 화를 내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의심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일도 또한 같습니다. 제가 진실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화와 의심 때문에 몸이 가누지 못할 정도로 아파하며 자신을 학대하기도 합니다. 진시황과 영린처럼. 영린은 글자 그대로 한비자 세난편에 나오는 말로써 용에는 턱 밑에 거슬러 난 비늘이 있는데 이것을 건드리면 화가 미친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영린이 존재합니다. 상대의 영린을 잘못 건드리거나 자신의 영린을 다루지 못해 패가망신하고 회복하지 못할 마음의 병과 육체적 병고를 얻어 평생 고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편작, 화타에 이어 당나라의 명의로 알려진 손사막의 말처럼 담욕 대이 심욕소, 담력은 크고 마음가짐은 섬세하게 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지욕 원이 행욕방, 알바는 두루 알아 원만하고 행동은 신중하고 방정해야 진정한 대장부라 자부할 수 있다. 왜 그리 쉽게 성정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는지, 상대의 뜻을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의심하고 속상해하는지 후회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대장부가 되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 행사에 대하여 동문들과 의견을 교환하다가 화를 내기도 하고 순수한 뜻을 의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격이 불같은 고 정주영 현대명예회장에게 고 박정희 대통령은 백인당 중류태화라는 휘호를 써주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정몽구 현대회장이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박자 참으면 모든 관계가 화합하고 만사가 형통할 것인데 왜 그리 참지 못하는지 많이 후회하고 뉘우치면서 참지 못하는 화와 의심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화와 의심, 화를 품고 사는 것은 마음속에 독을 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살면서 화 안 내거나 자신까지도 의심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다지만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의심하고 화를 낸다면 세상 살기가 너무나 피곤한 것입니다. 화 때문에 때론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여자들은 화를 너무 참아서 병을 얻고 의심을 많이 해서 속병을 앓게 된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의심하지 않아서 화를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폭력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과 남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화이며 의심입니다. 화나 의심은 남의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닐 때가 더 많다고 합니다. 다만 화와 의심을 다스릴 수 있을 때 삶이 조금씩 즐거워진다고 합니다. 의심할 사람은 의심하지 않으면 인생을 망친다. 그러나 의심하지 않을 사람을 의심해도 인생이 불행해진다. 화내야 할 때 화내지 않으면 바보가 될 수 있다. 화내지 않아야 할 때 화를 내면 인생이 고통스럽다. 믿어야 할 사람을 믿으면 죽는 날까지 유연해지고 여유가 생긴다. 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 활력에 찬 역동적인 CEO의 몸에서는 화가 다스려진다고 합니다. 의심이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위장의 작용이 나빠지면 기분도 나빠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기분이 나빠지면 위장의 작용도 나빠진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화가 많은 사람은 실제로 쉬이 병안에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화는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며 올바른 기능을 하지 않는 신체는 병환에 대하여 무방비하다고 합니다. 필요 이상의 의심은 설사 행동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신경계통을 엉망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한편 행복스런 생각은 활력에 찬 아름다운 몸을 만듭니다. 사람의 몸은 섬세하여 극히 우연한 일에서도 마음속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장애를 견디어 가야 하지만 특히 자신의 심기를 어떻게 잘 다스려 가야 하는가가 문제될 때가 많습니다.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화가 치밀어 기분이 헝클어질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그랬을 때의 기분을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할 것인가? 누구나 체험하는 인생의 멍해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화를 조절하고 인내하는 힘이 리더십의 파워입니다. 의심을 스스로 해소할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존경하는 CEO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사업을 위해서도 리더십의 권위를 위해서도 화를 낼 일이나 의심스러운 일을 만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06년 7월쯤의 토요편지) 제117호 7월 장마는 구워서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하천에 부른 물 흘러가는 소리 우렁찰 때 그 끝자락이 보이는 법입니다.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아라리 들어와 박혀
시인 이육사의 시 청포도를 한 번쯤 암송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고향의 청포도가 익어가는 7월은 포도송이처럼 많은 한여름밤의 꿈과 전설이 있습니다. 더부살이 주인 마누라 속꽃 걱정한다는 내 고향 7월은 정겹습니다. 탐스럽게 열린 포도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고향을 떠난 사람들과의 꿈과 추억의 결정체입니다. 푸근한 옛 이야기들이 아라리 박혀 있는 것입니다. 7월에는 7월의 향기가 있고 계절에는 계절별로 독특한 향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냄새, 채취라는 것이 있죠. 아기들에게는 아기 냄새가 나고 어른들에게서는 오랫동안 몸에 밴 어른 냄새가 납니다. 남자 냄새가 있고 여자의 냄새가 있습니다. 사장에게서는 사장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당연히 부장에게서는 부장 향기가 나야 합니다. 사원에게는 사원의 냄새가 나야 하지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나라도 다녀보면 그 나라의 냄새가 납니다. 잘 사는 나라에 가면 잘 사는 냄새가 나고 가난한 나라에 가면 가난한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를 통하여 그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분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현대는 마케팅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많이 팔려고 합니다. 요즘은 소비자의 후각을 자극해서 머릿속에 더 오래 남게 하기 위한 향기 마케팅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질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향기까지 더하여 소비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들의 제품들을 많이 파는 영업 전략이 바로 냄새 마케팅, 즉 향기 마케팅입니다. 최근에 타이어나 휴대전화처럼 냄새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제품에까지도 향기를 접목하고 있습니다. 향기가 좋으면 그 제품에 대해서도 좋게 생각하게 되고 제품의 질까지 좋은 것으로 인식되게 하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생명이 없는 상품에까지도 좋은 냄새를 나게 하여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이미지를 좋게 하면서 수입을 극대화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냄새가 참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세상에도 향이 있는 물건이 많습니다. 비누나 샴푸는 말할 것도 없고 치약, 화장품, 화장지, 헤어스프레이, 고급 종이, 책, 참 희한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CEO 여러분, CEO는 CEO의 향기가 나야만 진정한 CEO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CEO의 향기란 어떤 냄새일까요? 먼저 충추 전국시대의 최고의 CEO인 공자는 어떤 향기가 날까요? 돈 냄새? 명예? 권세? 아닐 것입니다. 공자의 향기는 학과 습의 냄새입니다. 예와 인, 도와 락의의 향기입니다. 공자는 계속해서 배움에 대하여 말합니다. 공자를 대표하는 최고의 명사를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학입니다. 그러나 알려고 답답해하지 않으면 지도하지 않고 표현하지 못해 괴로워하지 않으면 일깨우지 않는다는 냄새를 지녔습니다. 학은 명심보감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자로부터는 학과 습의 냄새가 납니다. 이런 냄새가 바로 공자의 몸에서 나는 향기입니다. 학 좋습니다. 그러나 학만 가지고서는 부족합니다. 습 좋습니다. 그러나 습만 가지고서도 부족합니다. 인의 예 그리고 도와 락을 사모하고 행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진정한 CEO의 향기는 학습이나 인의 예, 도, 락의 경지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공자는 인을 가르치는 스승으로서
자기 실현이라는 길에 나선 여행자들 가운데 앞선 지점에 있는 여행자의 향기입니다. 여행자의 향기를 풍기며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런 향기가 천지간에 가득해야 마침내 요순시대의 평화로움이 찾아온다고 공자는 기대하였습니다. 공자는 향기 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공자가 말하였다. 총명사에 수지이우. 총명하고 생각이 밝더라도 어리석음으로 자기를 지키고, 공피천하 수지이양. 공이 천하를 덮을만 하더라도 겸양으로 지키고, 용욕진세 수지이거. 용맹을 세상에 떨칠지라도 겁냄으로써 지키고, 부유사해 수지이겸. 부유하기가 온 세상을 차지할 정도라도 겸손으로써 지키는 사람이 향기로운 사람이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향기가 난다는 말을 듣고 계십니까? 겸손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에게는 향기다운 향기가 없습니다. 많이 혼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멀고 먼 사람입니다. 향수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은 프랑스 향수라고 합니다. 프랑스 향수 중에서도 샤넬 넘버 5라고 합니다. 이 향수는 온 세계의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샤넬 넘버 5는 보통 장미꽃 약 45kg을 가지고 28g의 향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 작은 28g짜리 향수병 하나에 장미꽃이 45kg이나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딱 한 방울만 발라도 하루 종일 온몸에서 장미꽃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소나무가 송진의 향기를 내뿜으려면 몸에 상처가 나야 하듯이 28g의 향수를 위하여 45kg이라는 엄청난 양의 장미가 소비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장미는 얼마나 있는지 가늠이 되십니까? 눈으로 감상하던 장미를 이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의 최고의 미인 황진이를 두고 한음 이덕형은 황진이가 머문 곳에는 사흘 동안 향기가 머물러 있었다고 고백한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머문 곳에 어떤 향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남겨둘 수 있을까요?